자, 오늘 영상은 복선 해석을 가미한 뇌피셜이 많으니까 참고해주세요. 4화에서 박재상이 배신한 아버지 박일복 씨에 대해서 잠깐 언급됐는데요. 제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세요. 고엽제 후유증으로 피부병이랑 정신질환을 앓으셨어요. 박재상은 자신의 아버지가 베트남전 참전 용사이며 고엽제 후유증으로 피부병과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엽제는 맹독성 혼합제초제로 악마의 화학물질로 불리며 실제 베트남전 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화학물질 중 하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 중 실제로 고엽제 후유증을 앓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자, 결국 4화에서 박재상의 아버지에게 추가된 복선은 원기선 장군과 함께 베트남전에 참전했다는 사실인데요. 참고로 푸른 난초의 자생지가 바로 베트남이었죠. 어쩌면 푸른 난초에 얽힌 것은 원기선 장군뿐만 아니라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박재상의 아버지 박일복 역시 엮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름 돋는 것은 이 푸른 난초에 엮여 있는 사람으로 세자매의 고모 할머니인 오해석 역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해석은 젊은 시절 미군과 결혼해 미국으로 갔다가 이혼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으며 박재상의 아버지 박일복 역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내피셜이지만 저는 고모 할머니가 결혼했던 미군 역시 원기선 장군 박일복 씨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전을 참전했던 군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후로 오해석은 미군과 이혼 후 현지에서 간호사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여준 냉소한 성격의 오해석이 젊은 시절 이혼 후 간호사가 되었다는 거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오해석의 남편이었던 미군이 오해석과 이혼 전이나 이혼 후 베트남전 참전을 위해 미국을 떠났고 해당 전쟁에서 전사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으며 전쟁의 아픔을 알게 된 오해석이 전쟁 피해자들을 돕는 간호사 일을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 원기선 장군, 박일복 씨, 그리고 오해석의 전 남편까지 푸른 난초와 연관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내피셜을 돌리다 보니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바로 푸른 난초 책의 저자 조엘 필즈가 떠올랐습니다. 조엘 필즈는 푸른 난초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죠. 그가 푸른 난초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베트남전에서 죽은 친형이 다시 보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My brother died in the Vietnam War and wanted to see my big brother again. 자, 베트남전 참전한 미군이면서 푸른 난초 책의 저자 조엘 필즈의 친형인 이 사람, 저는 왠지 고모 할머니 오해석이 젊은 시절 만났던 남자가 이 조엘 필즈의 친형이자 베트남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 미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엘 필즈는 푸른 난초가 죽은 자의 정령을 불러낸다고 했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베트남전 당시 전쟁으로 전우들을 잃은 사람이 푸른 난초 향을 맡으면 환각에 빠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죽은 전우들을 떠올리게 되니 당시 전쟁을 치르던 군인들 사이에서 푸른 난초를 유령 난초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마리를 풀어줄 해결점이 바로 경기도 무심군 노마면 김탄리 26이 아닐까 싶네요. 보배저축은행원장 조카가 했던 말 받아 적어요. 경기도 무심군 노마면 김탄리 26. 취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푸른 난초의 저자 조엘 필즈가 했던 말 경기도 무심군 노마. 경기도 무심군 노마면 김탄리 26 군, 면, 리까지 들어간 걸로 보아 굉장히 시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해당 지역이 박재상의 아버지 박일복 씨와 박재상의 고향일 것이라고 추측한 적이 있는데요. 보배은행 원장 조카가 오인경을 두고 취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라는 말이 취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박재상의 과거, 즉 어린 시절부터 취재하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박재상의 아버지는 원기선 장군의 운전기사가 되기 전 광부였습니다. 광부라는 직업 자체가 발달된 도시보다는 산이 많은 시골에 많겠죠. 그리고 고모 할머니 오해석은 박재상을 보며 너의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젊을 때 같이 땅 보러 많이 다녔다고 얘기를 했죠. 나 자네를 알아. 이름이 박재상인가? 자네 부친을 알았지. 박일복 씨. 젊었을 땐 부친이랑 땅 보러 많이 다녔는데. 고모 할머니가 땅을 보러 다녔던 지역이 만약 경기도 무심군 노마면이라면 해당 지역 출신이자 광부로 지리에 빠삭한 박일복 씨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조엘 필즈는 푸른 난초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한국인 번역가에게 이를 토로했고, 해당 번역가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한 송이 보내줄 수 있다며 푸른 난초 한 송이를 보내주었죠. 조엘 필즈는 해당 신사가 경기도 무신군 노마면 김탄리 26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신사의 이름이 푸른 난초 책에 적힌 역근이 장사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엘 필즈 장사평. 난 누가 이걸 번역했다는 게 더 신기해. 조엘 필즈가 말한 한국인 번역가가 장사평이며 그를 혹은 그의 흔적을 경기도 무심군 노마면 김탄리 26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장사평,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원령가 사람도 아니며 시골에 살고 있는 신사가 어찌 푸른 난초를 구해서 조엘 필즈에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장사평이라는 사람이 과거 베트남전에 참전해 원기선 장군, 박일복 씨, 푸른 난초의 비밀까지 전부 다 알고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장사평이 박재상이 사용하는 필명이자 또 다른 부캐로 자신의 고향인 무심구 노마면 김탄리 26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헌데 조엘 필즈는 해당 신사를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Very kind and generous. 박재상이 그런 사람일까요? 박재상이었다면 아마 연기였겠죠. 뭐 결국 다음 화가 나와봐야 장사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경기도 무신군 노마면 김탄리 26에서 많은 복선들이 풀릴 것은 확실한 것 같네요. 그리고 박재상이 보배저축은행 원장에게 말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군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재상의 아버지가 원기선 장군과 함께 베트남 전쟁을 참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니 이 멘트 역시 베트남 전쟁에서부터 이어진 또 다른 악연이나 사건을 의미하는 듯 싶습니다. 박재상의 아버지 박일복 씨, 이름부터 일복이 많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가난해서 젊은 시절부터 꾸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했던 아버지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리고 제 채널 댓글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진화영이 죽지 않았으며 진화영의 다리 타투는 오른쪽에 있는데 죽은 시체에는 왼쪽 다리에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진화영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다리의 타투 위치가 복선은 아닌 듯 싶습니다. 해당 장면은 진화영이 스트레칭 때문에 양반 다리를 한 것으로 타투는 처음부터 왼쪽 다리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작은 아씨들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놓쳤던 복선이나 궁금한 복선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공부하면서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아직 나온 복선 중에 다루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얼른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쓴 뇌피셜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저와 함께 작은 아씨들을 정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은 볼품 없잖아. 꽃이 피면 진짜 공주님이야.